I'll be back. 돌아온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 시사회에서 보고 지렸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전 스토리 빠르게 요약해드리고 스포 없는 다크페이트 프리뷰 해보겠습니다. 허공에서 나타난 변태. 옷이 필요하면 빼앗고, 차가 필요하면 훔치고, 계산은 총알로 대신하죠. 그래도 먼저 온 사람이 있으면 줄을 서 어림도 없이 저리 꺼져. 문은 부수라고 있는 거지. 인생 존나 편하게 사는 이 폭군의 정체는 바로 T-800, 미래의 인공지능 사륙 로봇이었죠. 가까운 미래, 모든 무기들을 통제하던 컴퓨터 스카이넷은 핵전쟁을 일으켜서 인류 30억 명을 조져버립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인간들은 기계의 지배를 받아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존 코너란 자가 나타나 반란군을 결성해 기계와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랜 전쟁 끝에 승리 직전까지 가게 되죠. 이를 막기 위해 스카이넷은 타임머신에 T-800을 태워 과거로 보낸 것입니다. 과거에서 존 코너의 엄마인 사라 코너를 죽임으로써 존 코너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기 위해서였죠. 한편 존 코너 또한 정보를 입수하고 카일리스라는 부하를 보내 사라 코너를 지킵니다. 하지만 죽여도 다시 살아나는 이 징글징글한 놈에게 도망치고 쫓기고 또 쫓기다가 힘을 합쳐서 그리고 카일리스의 희생으로 T-800을 제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사라는 이미 존 코너를 임신한 상태였죠. 미래에서 온 개자식이 존 코너의 부하 카일리스가 바로 존 코너의 아버지였던 겁니다. 이렇게 터미네이터가 사라 코너의 암살에 실패하고 몇 년 뒤 스카이넷은 이번엔 사라 코너가 아닌 어린 존 코너를 죽이기 위한 두 번째 터미네이터 T-1000을 보냅니다. T-800과는 달리 액체 금속형으로 더욱더 불사신에 가까워진 데다가 접촉한 모든 것과 똑같이 변신할 수 있었죠. 이에 대응해서 역시 저항군 세력도 존 코너를 지키기 위한 존재를 파견하는데 바로 T-800이었죠. 프로그램을 개조해서 이번엔 저항군 세력 편에서 존 코너를 지키기 위해 보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시에 맞닥뜨린 존과 T-800 그리고 T-1000의 3자대면 Get down. 당연히 구버전인 T-800이 밀리지만 T-1000의 목표는 오직 이 소년의 제거. 맹목적으로 존 코너만 노리기에 오히려 T-800이 존을 데리고 도망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한편 사라 코너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아서 아들과 떨어져 정신병원에 수감된 상태. 이들의 목적지는 또다시 겹치게 되죠. 그렇게 수십 년 만에 재회한 T-800과 사라 코너. 사라는 이전의 악몽을 떠올리며 미친듯이 도망치지만 카일리스와 처음 만났을 때 똑같은 말을 하는 T-800. Come with me if you want to live. Come with me if you want to live. 이어지는 아들의 설명, 그리고 뒤에서 살벌하게 야리는 메타몽의 모습을 본 뒤 함께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한층 더 징그러워진 놈에게 쫓기게 되지만 T-800의 도움으로 1차 도망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스카이넷의 발단이 되었던 사이버다인 연구소를 파괴하고 처절한 사투 끝에 T-1000도 용광로에 쳐넣어버리죠. 그리고 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T-800의 잔해와 칩을 용광로에 함께 넣어버린다. 이렇게 스카이넷을 개발할 수 있는 모든 여지들을 제거한 듯이 보였지만 There's one more chip, 마지막 한 개가 남아있었죠. and it must be destroyed also. 바로 현존하는 T-800에 남아있는 칩. 그렇게 T-800은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용광로와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수십 년 뒤 또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넘어온 미지의 존재. 무장한 경찰 4명을 스캔하더니 순식간에 제압하는 영락없는 터미네이터로 보이지만 그녀의 정체는 슈퍼솔저 그레이스. 수십 년 전 사라 코너는 스카이넷의 탄생 빌미를 없애버리고 인류를 구원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또 다른 인공지능 리전이 도래해 재앙이 발생하고 맙니다. You may have changed the future, but you didn't change our fate. 그리고 그 재앙적 미래에서 또 다른 인류의 구원자 데니를 없애기 위해 리전은 레브9이라는 한층 진화된 터미네이터를 보내게 되죠. 이렇게 위기에 처한 순간 When they start to kill me, run. 어디선가 나타난 사라 코너의 등장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1차 도주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레브9을 꺾기에는 사라 코너 한 명의 가세로는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고민 끝에 찾아간 자는 바로 T-800. Do you believe in fate, Sierra? You know, when we're done, I am going to kill you. 영화의 제목인 다크 페이트는 직역하자면 어두운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운명을 바꾸고 재앙을 막아도 인류의 욕심으로 인해 또 다른 재앙이 발생하는 운명을 상징하는 제목이죠. 이런 다크 페이트를 관람하시기 전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1과 2의 스토리만 파악하고 가시면 되는데요. 왜냐하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제작에 관여하지 않은 터미네이터 3, 4, 5는 아예 없던 일로 해버리고 카메론이 제작한 1, 2의 스토리를 이어가는 진정한 터미네이터 3가 바로 다크 페이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시사회에서 미리 보고 왔는데 자신있게 진정한 3부작이라고 할만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액션 스케일이나 퀄리티는 올해 최고 수준이라고 단언할 수 있었고 볼거리들로 눈이 즐거운 영화였습니다. 새로운 터미네이터인 레브9은 T-1000의 특성과 더불어서 그림자 분신술까지 쓰는 미친놈, 이에 맞서는 인류가 보낸 가디언이 이번엔 로봇이 아닌 기계로 신체를 강화한 슈퍼솔저라는 점이 눈여겨볼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크페이트에선 로봇 대 로봇 대결뿐만 아니라 로봇 대 슈퍼솔저의 대결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레이스가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기본 베이스는 인간이기 때문에 대결 장면에서의 긴장감이 한층 더 부여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얘는 이래도 안 죽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또 오리지널 캐스트인 아놀드 슈왈제네거와 린다 해밀턴의 합류로 사라 코너와 T-800의 케미를 시리즈 28년 만에 볼 수 있다는 점만으로 기존 팬들에겐 아주 큰 메리트로 다가올 건데요. 터미네이터 1 개봉 이후 무려 35년이 흐른 만큼 두 배우 모두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지만 그 포스만큼은 여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오마주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터미네이터 1, 2를 복습하고 가시면 더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ll be back.